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으로 14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인포콤 2024에 참가합니다. 이곳에서 기업용 스마트싱스인 스마트싱스 프로 등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후진적인 기업 기재 문제 해결을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임죄가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민형사적인 면책 조건을 제도화해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반면 실업자 수는 3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SK텔레콤이 세계 최대 개방형 무선 접속망 기술 표준회의를 개최하고 테코엣지 AI 인프라의 표준화를 제안했습니다. 미래 이동통신망의 새로운 기술 표준화를 이끌면서 이 분야 기술 선도 기업으로 확고히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테코엣지 AI 기술은 초저지연 특징에 기반한 AI 컴퓨팅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해 이동통신망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관련주 어떤 변동성 보일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상승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만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다우가 소폭 내리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었던 부분은 애플인데요. 매수세가 쏠리면서 7%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탄력은 다소 아쉬웠지만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간 강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소폭의 오름세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 들어오고는 있지만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또 내일이면 FOMC 결과가 발표되고 또 다소 변동성도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계감도 느껴지고 있는데요. 예.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FOMC 어떤 변동성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거의 99%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금리 동결 속에서 그 멘트 부분들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을 어떻게 향후 잡을 것이냐, 7월 달로 잡을 것이냐, 9월 달로 잡을 것이냐, 뭐 이렇게 연말로 잡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미국 어떤 경기 지표는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고서 오름도 가늠할 수가 있고요. 또 2분기 어떤 GDP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것은 충분히 좀 인지를 좀 하고 있지만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섣부른 금리 인하는 약간은 자제한 분위기다. 다시 말해서 유럽이나 현재 캐나다처럼 급하지는 않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약간 받아들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부양 통해서 금리 인하가 되는데 굳이 할 필요 없이 주가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가 불을 끼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늦추면 늦출수록 어떻게 보면은 자금들이 그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내리는 미국으로 계속 회귀하는 그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덕분에 신고가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슈적인 측면에서 알겠지만은 물론 이 상승 섹터에서 좀 다뤄주겠지만은 애플이 그 공개 당일날 어떻게 보면은 AI를 장착하는 이제 AI 폰 이런 아이폰의 영향력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그 다음날 이제 굉장히 크게 올랐던 그런 것 때문에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애플이 이제 참신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오늘 애플이 얼마만큼 많이 올랐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차트로 잠깐 보시면은 애플이 거의 한 7% 정도 올랐습니다.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우리가 하나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다른 종목군들은 엔비디아라든가 다른 종목군들은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오르는 어떤 특히 엔비디아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애플은 오히려 반대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좀 했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애플은 이 신고가, 작년의 고점을 이제 넘어섰던 그런 부분이 좀 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약간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얼마만큼 AI를 맹추격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애플이 AI 지각생으로서 면모를 탈피를 하고 적극적으로 가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향후 또 움직임들 또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AI 부분이 이제 이 데이터 센터, 빅테크 기업 위주로의 어떤 성장성들이 진행이 되다가 중요한 것은 온 디바이스, 다시 말해서 휴대폰 쪽에 이제 대중화 쪽을 열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돌풍이 불어야 할 부분들은 AI PC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돌풍은 불지 않고 있지만은 스마트폰에서의 AI, 온디바이스 AI 쪽이 거의 확산이 되는 분위기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반도체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추가 기술 어떻게 보면은 제재 조치를 한다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GAA 방식.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이죠. 삼성전자가 먼저 상용화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들은 HBM 이 기술을 어떻게 보면은 제재를 하겠다 하는 것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비주 업체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 부분이 좀 되지만은 또 현재 어떻게 보면은 밸류체를 완성한 한미일 어떻게 보면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은 반도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과평가다, 또 고평가다 하는 부분들이 물론 종목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이제 데이터 센터 위주로 어떻게 보면은 고사양 HBM 위주로만 어떤 그 수요 공급이 지금 맞아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고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의 마진이 얼마냐면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80%입니다. 뭐 거의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칩 하나에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뭐 차한대 값보다 더 되는 건데 수십만 대를 파는 거긴데 그것도 원가가 거의 80%다. 그 마진이 80%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게 이제 디램 쪽으로 랜드 프레시 쪽으로 서서히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공급이 부족할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심심치 않게 나와주고 좀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시간은 아직 그 현재 초입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혁명 AI 부분들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의 오늘 이게 시장 상황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이 매수 쪽이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약간 올라주고 현재 매수 쪽에 이제 가담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선물 쪽에서는 아직까지 매도 포지션이 해당이 되지만은 현재 큰 흐름상으로 보시면은 오늘은 약간 뭐 상승의 흐름들을 외국인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승의 흐름들을 좀 현재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 후반 또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좀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내일 또 현재 선물 옵션 만기일 부분이 또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이후로 다음 주는 본격 상승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순환 매도는 가운데 반도체 상승 초입 단계라고 봐주셨는데요. 인공지능 AI 관련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아이폰 관련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WWDC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미했는데요. 하루 지난 어제 그 영향력이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7% 넘게 급등세 보여주면서 오늘 국내 관련주 역시나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LG 이노텍이나 BH 등 두 자릿수대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애플 관련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애플 관련주가 좀 홍역을 좀 치렀다. 그런 어제 오늘 지옥과 천당 오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애플이 참전을 좀 하면서 AI 온 디바이스 쪽에 스마트폰 대중화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챗 GPT-4o 아직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유효한데, 아이폰을 쓰면은 공짜다 이렇게 좀 하기 때문에 또 이 구매 욕구를 상당히 좀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플이 혁신이 없다는 뜻이지 챗 GPT-4o가 어떻게 보면 성능이 딸리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크게 올랐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현재 비서 서비스를 하는 시리 부분을 여기에다 현재 인공지능 가세를 좀 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한 애플에 대한 어떤 애플 아이폰에 대한 판매 기대감들이 이제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삼성이 약간 긴장을 좀 많이 하겠죠. 삼성은 자체 이제 가우스 엔진 부분들을 좀 탑재를 해서 빅스비라고 하죠. 탑재를 해서 같이 이제 경쟁 체제를 구현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시장에는 구글 폰이 있는데 뭐 시장의 지배력이 워낙 적기 때문에 구글에서 뭐 스마트폰 나오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분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두 회사의 이제 경쟁 체제를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 어떤 엔진을 또 장착을 좀 하기 때문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싸움이 다시 한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성능 면에서는 현재 지금 이제 현재 오픈 AI 챗 GPT-4o가 제미나이보다 좀 앞서기 때문에 조금 현재 매출이라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삼성이 약간 고전할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부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은 LG노텍,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폰 들어가는 ITM 반도체, BH 뭐 이런 PCB 기판 이쪽에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또 상징적인 종목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LG노텍이죠. LG노텍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모듈부터 기판,
그다음에 뭐 이 전기차 부품, 뭐 전천후로 굉장히 할 건 다 합니다. 그 중에서 LG노텍이 현재 최근 이슈하고 주목을 좀 할 부분들은 FC 이제 BGA 방식 한 부분에 기판이 좀 들어가기 스마트폰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FC 이제 BGA는 플립칩 방식, 플립칩 현재 볼 그레이드 현재 부분의 약자에 좀 해당이 됩니다. 볼 그레이드 어레이라는 약자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시장 지배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LG노텍이 꾸준하게 약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 방식은 현재 자동차에도 쓰기 때문에 LG노텍이 쇠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LG노텍이 약간 홍역을 치렀다는 것은 뭐 어제 급락 오늘 급등 이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죠. 현재 상승을 해줬다가 애플에 대한 기대가 잔뜩 실어줬다가 급락을 했다가 아래꼬리를 달고 오늘은 굉장히 크게 올라와줬던 그런 부분들. 어제 저가 오늘 고가가 24% 거의 한 30% 가까이 되죠.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다만요, 지금은 이제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요. 좀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는 시점이 약간 나와주면은 중장기로 현재 LG노텍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대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HBM 위주로만 반도체도 또 장비 업체도 올라가지만은 나머지 전통적인 레거시였던 방식의 부분들은 이제사 턴어라운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노텍이나 미런 삼성전기 뭐 이쪽 관련된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AI가 데이터 센터에서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 쪽으로 서서히 침투가 좀 되고 있고 또 조만간 AI PC, 이제는 PC를 사려면은 무조건 AI가 장착이 된 PC를 사는 시대까지 도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까지 도래하는 그런 거대한 프로세스가 존재하는데 지금은 아주 미미한 수준의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에 정말 아는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뭐 지금 2배, 3배 간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을 10% 20% 갈 수도 있지 않는 이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데 그만큼 시장의 파이가 크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 급등세 보여주면서 LG에너텍이나 BH 등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통 레거시 반도체 턴어라운드 예상되는 만큼 관련주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애플로 인한 파급력이 큰 섹터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시리에 GPT-4O를 탑재한다는 소식에 AI 챗봇주 오늘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나 셀바스 AI 등 관련주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단님,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스마트폰 부품주보다는 AI 쪽에 또 서비스를 하는 업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사업 이쪽에 하는 사업에 어떤 그 수혜를 볼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 챗봇을 하는 서비스 종목군들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로봇에 장착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장착하고 PC에 장착하고 이 장착하는 것들은 다 얼마든지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엔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챗 GPT 열풍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국내 사용자가 한 300만 명 정도 된다 합니다. 저는 물론 초창기에는 쓰다가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아직 뭐 10%는 안 되지만은 뭐 7, 8%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화가 서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최근 뉴스에 의하면은 어떻게 보면 오픈 AI CEO인 샘 올트만하고 이재용 회장이 애플 행사 전에 뭐 샘 올트만이 이제 이 전시회
또 이런 부분에 아래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비공개 회담을 만났는데 협업을 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깔려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AI 챗봇 서비스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챗봇 서비스를 그동안 해왔던 셀바스 AI, 솔트룩스 이런 종목군도 있고 이스소프트도 있고 또 한국과학 컴퓨터 등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한번 현재 눈여겨보는 것은 폴라리스 오피스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현재 이제 온라인 공간에 오피스를 이제 구현하는 현재 공용 서비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각종 오피스하고 호환도 가능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다 이제 AI 엔진을 좀 장착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코파일럿 그런 시스템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 글쓰기, 텍스트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 쪽도 사업을 좀 가시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 또 포커스를 맞춘다면 중장기 성장성은 있다. 다만 대중화가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장기 추세선에 걸려 있습니다. 다만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최근 장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도 또 그 애플 관련된 것 때문에 실망 매물 때문에 오히려 더 빠졌죠. 그러다가 오늘 크게 오르다가 장중 조정을 마치고 움직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 지금 상승이 지금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타이밍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비스를 지금 매출이 미미하더라도 먼저 사업하고 시장을 먼저 선도하는 기업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면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쪽에 어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프트웨어 AI 챗봇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성장주인 로봇주들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로봇 기업들의 투자에 참여하는 데다 또 북미 업황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인데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로봇 관련주 다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로봇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로봇주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 전기차의 아주 초기 모델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들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중장기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슈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떤 가장 큰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한미 중 간의 휴머노이드 경쟁 체제에 도입을 좀 했고 또 산업 현장에 투입을 누가 먼저 하느냐 하는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이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장의 니오와 현재 둥펑 전기차 공장의 휴머노이드 업체 유비텍과 협력을 한 현재 협력한 로봇을 투입을 좀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큰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독일 BMW 차 공장에서도 바로 최근 스타트업 피규어 AI하고 협력을 좀 하고 있죠. 그러면서 투입을 현재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이제 사람처럼 완벽하게 효율적으로는 힘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테슬라에서도 옵티머스 최근에 가장 완성된 버전이죠. 옵티머스를 차량 생산에 투입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결국은 제조 공장에 서서히 좀 투입 체제를
갖춰주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LG 넥스원인 자체가 뭐 최근 뉴스가 나왔는데 LG 넥스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현재 어떻게 보면은 로봇 인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상당히 좀 긴장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쪽 관련된 기업이 없습니다. 현대차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죠. 최신 버전 로봇을 공개를 했고 삼성에서는 램보 로보틱스가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조금 기술이 좀 딸리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국내 로봇 업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나치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틈새 테마로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 그다음에 포폼즈, SBB 테크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오늘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엔젤 로보틱스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왜 이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냐면은 현재 웨어러블 로봇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장을 좀 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거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많이 빠지고 나서 크게 시세를 났듯이 엔젤 로보틱스도 이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지금 50일 정도 좀 진행이 됐는데 보통 한 달 또 석 달, 6개월 관계로 보이수 물량이 약간 풀리는 부분인데 보이수 물량이 이제 앞으로 풀리면 한 2주 정도 남았지만 밀서 빠졌기 때문에 보이수 물량을 소화하고도 올라갈 수가 있는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밀서 선반영이 됐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웨어러블 로봇도 산업용 또 재활용 쪽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국내 레인보우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두산 로보틱스는 한번 시세가 크게 났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 웨어러블 쪽의 어떤 흐름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엔젤 로보틱스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로봇주 탄력 받아가는 가운데 엔젤 로보틱스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해당 종목 꼼꼼하게 매매 전략 세우셔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공부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까지 분석해봤는데요. 관련 내용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72,000원이고요. 비중은 50% 담으셨다고 합니다. 리가캠 바이오 3거래일 연속 아쉬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66,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소 손실 구간이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ADC 약물 항체 결합체 항암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매출이 꾸준하게 급증하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이제 후속주로 뭐 여러 가지 종목을 고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대세 부분들이 이제 ADC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약물 전달체 기술로서 ADC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 분야는 장기적인 테마일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큰 흐름들은 약물항체 결합 또는 약물 전달체 이 두 가지 축이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시세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는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외에 리가캠 바이오도 뭐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수가가 이제 72,000원 정도 되는데 그쯤에서 조금 이제 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의 내용으로 잠깐 보시면은 32,000원에서 더블이면 64,000원이 되죠. 더블을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100%에서 저항을 보이다가 조정을 보이다가 직전 고점 돌파, 안착. 그러니까 100%란 층의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안착을 좀 해주고 있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죠. 만약에 빠졌으면 3개월 동안 이렇게 행보할 일은 없습니다. 질질질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하게 이렇게 삼각수렴형에서 버텨주고 있는 것이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리가캠 바이오가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72,000원 다소 약간 높은 가격인데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하게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58,000원에서 현재 직전 고점까지를 보면은 약 38%죠. 38%는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물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매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리가캠 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쉬어갔다가 올라가는 흐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8만 원 정도에서 물량 축소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도 바로 돼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신흥 SEC 네, 신흥 SEC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2,170원이고요. 네. 비중이 40%입니다. 네, 신흥 SEC 매수가 12,170원, 비중은 4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3거래일 연속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6,460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다만 손실 구간이 다소 커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 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신흥 SEC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저번에 한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신흥 SEC 좀 현재 뭐 사실은 된 동기나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 해서요. 예, 12,700원이면은 좀 많이 물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뭐 하는 회사인지 잘 아시죠? 네네. 예. 자,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제 2차 전지 이제 부품, 그러니까 이 양극재, 음극재 외에 이제 이 외부 캔을 만들고 캔을 만드는데 각형, 원형, 그다음에 폴리머 여러 가지 방식이 좀 있는데 각형 위에 뚜껑에 보면은 캡 어셈블리라고 해서 이제 폭발 방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원형 캡 그러니까 원형으로 원통형 전지 같은 경우는 위에 CID라고 해서 또 폭발 방지하는 그런 부품들이 있고 또 그걸 연결해서 하는 이제 부스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현재 엔드 플레이트나 여러 가지 부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신흥 SEC는 폭발 방지 장치 이쪽에 관련된 또 기술 노하우를 상당히 많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에 대한 성장성들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왜 이렇게 최근에 많이 좀 약세를 보이냐?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 이것 때문에 침체된다 이것 때문에 같이 이제 동반 약세를 보이지만은 성장성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힘을 좀 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충분히 이제 직전 고점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종목이 그렇게 뭐 좀 잘 고르신 것 같은데 주가는 좀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약간 고민이 좀 많으시죠.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72,000원에서 7,200원에서 더블이 되면은 14,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가 되기 직전에 이제 고점을 쳤고요. 또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돼서 이 냉단저까지 온바닥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현재 저점에서 현재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고 21선에서 올라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추세가 이제 반전이 좀 되고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직전 고점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고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현재 이 21선이 이렇게 봉우리가 된 지역이 있죠. 이게 이제 숨어 있는 이제 저항선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 가격선이 11,700원이 되는데 약간 그 위쪽이 가격이 1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매수가이죠. 매수가에 거의 이제 근접하는 것들이 오면은 매도나 마지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준다면은 몇 퍼센트가 올라냐면은 저점에서 38% 정도가 올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짧은 어떤 마지매매 변곡이 저점에서 38% 지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12,170원 그 정도까지는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좀 매도나 또는 비중 축소를 했다가 다시 이제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예, 예. 네, 이렇게 신흥 SEC까지 살펴봤습니다.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인 12,170원 부근에 근접하면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발빠른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문자로도 신청 가능하신데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매수가는 49,650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오늘 하루 만에 반등 나오면서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8,500원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손실 구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수페타시스는 현재 AI,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보통 이제 다층 기판이 들어가는데 복합 다층 기판의 최고의 어떤 그 현재 매출 쪽이 들어가면서 대장주 역할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그 현재 AI 가속기로 들어가는 다층 현재 회로 기판 이 부분들의 매출액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유리기판으로 이제 바꾸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요거는 초창기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그 매우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이제 복합 다층 부분에 PCB 기판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좀 하고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의 뭐 상징적 대장,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이 또 시총에서도 좀 압도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 쪽으로서는 상당히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또 꾸준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가 49,500원, 거의 5만 원대 되는데 매수가에서 살짝 밀렸다 할지라도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했던 그런 어떤 고점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8,000원짜리가 4,8에 5 현재 5배가 올라왔죠. 5배가 올라가다가 오랜 동안 행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고 최근 저점이
34,000원이면은 더블이 되면은 한 68,000원이죠. 68,000원까지 꼭 간다는 뜻은 아니고 54,000만 넘어가면은 6만 원대이기 때문에 꼭 불가능한 영역은 좀 아니겠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돼서 이수페타시스 정배열로 가는 것들은 힘이 매우 약합니다. 바닥에서 뭐 상한가 치는 그런 종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약간 더디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자 영역이고 한번 계속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수페타시스까지 살펴봤습니다. 68,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 있는 만큼 6만 원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종목 상담 계속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오후장 공략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가져와 주셨던 종목들 정말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오늘의 공략주에도 정말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장비 규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뭐 이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하나인 SN 에스텍을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ST라는 종목은 비싼 EUV 공정 관련된 어떤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부품이 있는데 이거는 신고가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SNS텍은 같은 어떤 섹터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용 움직임이 없어서 SNS텍을 오늘 좀 골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SNS텍은 뭐 하는 회사냐 하면은 보통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일반 포토 공정은 미세 회로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포토 공정으로서 EUV 극자외선 장비를 써서 ASML 어떤 부분의 장비죠. 슈퍼을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장비가 좀 있습니다. 그 장비로 해서 반도체를 제작하는데 포토 공정을 좀 하는데 여기서 소모 부품이 들어갑니다. 소모 부품 중에서 포토 마스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포토 마스크의 원판 블랭크 마스크를 가공해서 포토 마스크를 만들고 이 포토 마스크에 이제 EUV를 빛을 극자외선이죠.를 쐐입니다. 쐐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펠리클이라는 약간 스마트폰의 액정 보호 필름과 같은 펠리클이라는 두 가지 것들이 핵심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개발을 좀 이제 EUV 장비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좀 해 나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첨단 반도체 공정의 최대 수혜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물론 이제 상용화 과정이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이 되고 매출이 약간 늦게 이제 발생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SNS텍이 최대 수혜주로 좀 떠올라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펠리킨이나 블랭크 마스크 이 부분들이 고마진 구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증설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매우 많다. 최근에 반도체 공장 증설이 약간 평택 공장이 약간 공장이 약간 중단됐다, 쉬어간다 하는 말들도 이제 약간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첨단 공정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디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탄력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제 SNS텍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유 비용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전공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되고 대부분 EUBU 쪽으로 돌아설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장비 업체 중 EUB 쪽의 어떤 부품주는 SNS과 FSD 딱 두 종목에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부품도 있지만은 대표적인 종목이 두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작년에 이슈가 한번 당연히 돌았겠죠. 그러면서 SNS텍이 18,000원에서 63,000원까지 시세가 안 난 건 아닙니다. 그런 AI 쪽의 흐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났습니다. 다만 작년 7월부터 조정이 좀 들어왔죠. 들어오고 나서 가격 조정이 한번 첫 바닥이 들어왔고 지금은 반등 기간 조정, 이중 바닥, 지금은 거의 한 3중 바닥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거의 1년 가까이를 쉬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고 FST가 지금 약간 좀 놀고 현재 좀 조용하는 가운데 먼저 움직여줬기 때문에 SNS텍이 약간 움직여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SNS텍 부분의 흐름들을 보면은 최근에 21선을 돌파 안착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반도체 장비 또 순환매 돈다면은 현재 SNS텍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략주로는 SNS텍 짚어주셨습니다. EUV용 블랭크 마스크 수요가 커지면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관련주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국내 증시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이고는 있지만 탄력이 다소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점에서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국내 증시 오후장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애플 이슈 때문에 이쪽 현재 어떻게 보면은 AI 챗봇하고 스마트폰 부품 쪽에 이슈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반도체 종목군의 또 순환매는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미중 오늘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미중 관련된 충돌 때문에 다시 한번 반도체 장비 규제한다는 뉴스가 또 구체적으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또 순환매 한번 필요해 보이고요. 또 오랫동안 쉬어주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도 오늘 괜찮게 약간 진행제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번 제약 바이오주도 한번 집중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제약바이오 반도체 관련주 긍정적인 흐름 예상되는 만큼 관련주 흐름 잘 체크하시고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아이폰, AI 챗봇, 로봇 쪽 분석해봤고요. 공략주로는 SNS텍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후장에는 제약바이오, 반도체, 순환매 예상되는 만큼 꼼꼼한 전략 세우셔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